파오차이랑 김치가 같다고. 당신들이 한국 문화를 훔친 거잖아. 영국 런던 한 중국 레스토랑 주방에서 들려온 분노에 찬 외침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같은 셰프의 주방에는 한국산 김치가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의 한국 김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김치 수입량은 23,900톤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런던 킹스턴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 이제는 학교 급식에서도 김치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런던의 유명 음식 전문지에서 일하는 젊은 푸드 저널리스트가 들려주는 김치를 둘러싼 진실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의 유명 음식 전문지에서 푸드 칼럼을 쓰고 있는 클레어 에드워즈입니다. 런던 노팅힐에서 태어나 자랐고 옥스퍼드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어요. 사실 제가 음식 칼럼니스트가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죠. 대학 시절 교지에 음식점 리뷰를 썼는데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은 시작이었답니다. 에릭 편집장님은 제 기사를 우연히 보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쓰인 감칠맛이란 표현이 인상적이군요. 우리 잡지에서 한번 써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네요. 2023년 11월에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마감에 쫓겨 야근을 하다가 평소처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제 작은 취미예요. 그날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새 드라마를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식사 장면에서 반찬으로 무언가 빨간 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치였더라고요. 저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까? 다음날 점심, 호기심에 이끌려 사무실 근처 마트에 갔어요. 놀랍게도 한국산 김치를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꽤 비쌌지만 이상하게 끌렸죠. 동료 에이미는 그거 냄새 독특하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맞아? 라고 의심스러워했지만 전 기어코 김치를 사들고 돌아왔어요. 첫 맛은 충격이었어요. 매운맛, 신맛, 마늘 맛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포크를 들었을 때부터는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걸 김치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편집장님이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코로나19 이후 건강식품 트렌드에 대한 특집이었죠. 발효식품이 주목받던 시기였는데 여기에 김치가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리서치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영국의 김치 수입량이 매년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10%나 증가했대요. 특히 저처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편집장님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음식이니 좋은 주제가 되겠네요. 라며 제 기획을 반겼죠. 취재를 위해 런던의 한식당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일부 중국 식당에서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음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게 진짜 원조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치와 파오차이, 과연 같은 걸까? 취재를 위해 차이나타운의 유명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석 셰프 장웨이와의 만남이 제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소호의 차이나타운은 런던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예요. 제라드 스트리트의 붉은 등불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중국 전통 음악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한 거리였어요.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중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취재 약속을 잡은 장웨이 셰프는 의외로 젊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BBC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한 적 있는 실력파 셰프더라고요. 그의 주방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고 주방장의 자부심이 느껴졌죠. 발효 음식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파오차이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죠. 장웨이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가 보여준 파오차이는 분명 김치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절임 채소라는 점은 같았지만 그 맛과 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김치는 우리 파오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배추도 중국이 원산지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취재를 위해 런던의 한식당들을 다니면서 맛본 김치들은 분명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거든요. 장웨이는 친절하게도 직접 파오차이 만드는 법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가 사용한 중국산 배추는 한국 김치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부족했고 양념도 많이 달랐죠. 결과물은 김치라기보다는 그저 매운 절임 채소에 가까웠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레스토랑 입구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영국인 커플이 파오차이를 맛보고는 이게 김치예요? 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평소 한국 식당에서
먹던 김치 맛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우리 잡지사의 리서치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런던 시내 한 식당의 수가 5년 새 2배로 늘었고 그중 80% 이상이 김치를 직접 담가 제공한다고 해요. 반면 중식당에서 파오차이를 제공하는 곳은 3센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영국 내 대형 마트의 판매 데이터였어요. 한국 김치의 매출이 매달 증가하는 반면 중국식 절임 채소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었죠. 분명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외의 말대로라면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작에 불과한 걸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두 음식의 차이는 너무나 컸어요. 게다가 최근 영국의 한국 김치 수입량이 급증하는 현상도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죠. 리서치 과정에서 알게 된 킹스턴구의 한 한인마트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곳에서 매주 김치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한국 김치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주 취재 일정을 잡으려는데 장회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에 식당에 오시면 특별한 파오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클레어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음식이 더 대단하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네요. 하지만 전 이미 다른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뒤였어요. 킹스턴구의 한인마트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킹스턴구의 뉴몰든. 이곳은 유럽 최대의 한인타운이라고 해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고 한국 음악이 들려오더라고요. 한인마트는 생각보다 컸어요. 진열 때마다 처음 보는 한국 식품들이 가득했죠. 신기한 건 영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김치 시식 코너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500g에 6파운드나 하는 김치를 사가는 현지인들도 보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순희 아주머니는 30년 전 유학생이었던 남편을 따라 영국에 왔다고 해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 냄새가 독특하다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달라졌대요.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를 찾는 영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네요.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클레어 씨, 파오차이랑 김치는 전혀 달라요. 우리 김치는 배추부터 특별해요. 한국 배추는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김치를 담그면 자연스럽게 감칠맛이 나거든요. 순이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김치의 역사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도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도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곳 뉴몰든에 2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이 작은 동네가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11월 2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이 아주머니는 요즘 더 바빠지셨대요. 영국인들을 위한 김치 만들기 수업도 열고 현지 학교에 김치 문화 수업도 나가신다고요. 얼마 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영국 아이들도 있어요. 마트를 나서는데 순이 아주머니가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 특제 김치예요. 한번 맛보고 파오차이랑 비교해보세요. 집에 와서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어요. 순이 아주머니표 김치는 장외의 파오차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삭한 식감, 달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양념, 그리고 숙성된 배추의 깊은 맛까지. 이건 분명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죠. 기사는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았어요. 단순한 음식 리뷰가 아닌 문화를 담은 이야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순이 아주머니가 들려주신 김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에릭 편집장님께 취재 내용을 보고했죠. 아주 좋아요. 하지만 왜 중국 식당 셰프는 그렇게 주장했는지 그 부분도 짚어봐야겠어요. 편집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저는 장의를 다시 만나러 가야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찾은 진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ISO 표준 논란이 뉴스에 터졌을 때 저는 막 순이 아주머니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던 중이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중국의 파오차이를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거죠. 한인마트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즉시 취재를 시작했어요. ISO에 직접 문의했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표준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에만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격분한 장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봐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거예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낀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ISO의 해명을 보여주자 그는 더욱 흥분했죠. 그럼 직접 증명하죠.
당신네 한국 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순이 아주머니와 함께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김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영국 내 급증하는 김치 수요, 한국 김치만의 특별한 발효 과정까지. 하지만 장애인은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건 다 마케팅이에요. 우리 파오차이의 역사가 더 깊다고요. 순이 아주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가져다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은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매운 맛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파오차이가 더 정통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영국의 김치 수입량은 계속 늘어났고 장외의 식당 손님들도 이건 김치 맛이 아닌데요? 하며 실망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장외인은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에서 한국식 김치 스타일이란 표현을 슬그머니 뺐어요. 대신 중국 전통 파오차이로만 표기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김치는 팔지 않겠어요. 손님들이 진정한 중국 전통 음식을 맛봐야죠.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오히려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치는 분명 파오차이와는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유산이라는 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즈음 중국의 유명 웨이보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또 다른 논란이 됐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한 거죠. 장외인은 이 영상을 자신의 주방 TV에서 반복해서 틀어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의 한국 김치 수입량은 2023년에 23,900톤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였어요. 반면 중국의 절임 채소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죠. 장외이의 고집 앞에서 더욱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바로 김치가 가진 특별한 가치였죠. 순이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김치의 역사, 한국인들의 김장 문화,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맛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제 기사가 나간 후 장외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킹스턴구의 김치의 날 행사는 큰 성공을 거뒀고 김치학교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어쩌면 장외의 고집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완고한 태도 덕분에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국인의 밥상을 사로잡은 김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장외인은 여전히 파오차이만이 최고라고 고집하겠지만 런던의 식탁에서 김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답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건 무의미해요. 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죠. 김치는 그렇게 자신만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어요.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후 순이 아주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유몰든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김장 행사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요. 영국에서 열리는 김장이라니 호기심이 생겼죠. 11월의 쌀쌀한 토요일 아침, 한인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2만여 명의 한인들이 사는 이곳에서는 매년 이맘때 김장 행사가 열린다고 해요. 특히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대요. 김장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양념을 바르는 과정이 마치 예술 같았죠. 영국인들도 여러 참여했는데 다들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클레어, 이거 봐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장을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죠. 순이 아주머니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김장 중간에 들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킹스턴구의 김치학교 설립을 위해 한영문화교류재단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대요. 내년 후반기 개교를 목표로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우리는 김치를 담갔어요. 한인회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는 문화가 영국에서도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가 들려 있었어요. 다른 영국인 참가자들도 김치 한 통씩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김치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김치는 이제 영국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킹스턴구의 김치의 날 행사가 열렸던 날,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영국의 주요 마트에서도 한국 김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고,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도 늘어났죠. 장외인은 여전히 파오차이를 고집하며 우리 것이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영국인들의 선택은 분명했어요. 2023년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4,000톤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특히 영국 내 대형 마트인 테스코와 세인즈버리에서도 종갓집
김치가 당당히 자리 잡았어요. 구글 검색 통계를 보니 영국에서 한식 관련 검색이 2년 사이 83%나 증가했다고 해요. 순이 아주머니의 한인마트는 더욱 바빠졌어요. 김치만 찾던 손님들이 이제는 떡볶이와 불고기도 찾기 시작했거든요. 김치가 문을 열어준 덕분이라며 아주머니는 웃으셨죠. 2만여 명의 한인들이 사는 이곳에서 한식당이 늘어나면서 김치 수요도 덩달아 늘었대요. 제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독자들은 김치를 넘어 한국 음식 전반에 대해 궁금해했죠. 덕분에 한식 전문 칼럼니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장외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된 취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셈이죠. 장외희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김치의 날 행사장 근처에서 그를 마주쳤는데 우리 파우차이가 원조라며 씩씩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식당 손님들조차 이건 김치 맛이 아닌데요? 며 실망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요. 특히 기뻤던 건 킹스턴구와 서울 서초구가 문화 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예술, 청년, 스마트 교육 분야에서도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순이 아주머니의 김치 수업은 여전히 인기예요. 이제는 영국인들도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요. 김장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답니다. 장외의 주장처럼 파우차이의 역사가 오래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국에서는 한국 김치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돌아보면 참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시작된 호기심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김치는 이제 영국인들의 식탁에서 당당히 자리 잡았고 저는 여전히 순이 아주머니의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하게 됐답니다.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접한 한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처음 김치를 맛봤을 때가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때는 이 한 조각의 김치가 제 삶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제는 영국의 주요 마트에서도 김치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순이 아주머니네 마트는 여전히 북적이고 지금도 누군가는 저처럼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며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김치 외교관이라 부르곤 해요. 웃기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김치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제 회사 동료들도 이제는 김치 없이는 식사가 허전하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영국에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순이 아주머니네 마트에 들러 김치도 사고 영국 친구들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알려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한 푸드 저널리스트가 들려준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김치가 영국에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킹스턴구의 김치의 날이 제정되고 김치학교까지 설립된다는 소식은 우리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 음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치처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의 다른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